여의도에서 공식 발표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뭐냐? 현지 누나. 반갑습니다. 김영TV입니다. 이혜훈 갑질 녹취까지 터졌는데요. 샤우팅이 장난이 아닙니다. 청문회 전에 이거 완벽히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유승민에게도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죠. 최근에는요, 민경욱 전 의원이 이재명으로부터 뭔 편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전략은 뭘까요? 보수 진영 중간에 범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야근 유승민은 이재명의 문자에 일십했지만 이혜훈 같은 경우는 아이쿠야 이때다 싶어서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혜훈 입국 컷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갑질 녹취 이거 들으니까 그냥 말이 거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고함치고 모욕하고 위협에 가까운 언어가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정치권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빠르게 손절을 한 국민의힘 결정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 전체 타격감보다는 이혜훈이 소속되어 있던 유승민계, 김무성계, 바미당 계열이 배신자로 각인되는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 치명적이기는 하죠. 인사 청문회를 코앞에 앞둔 상황입니다. 원래 이 시점은요,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고 해명 가능성을 계산을 하는데 이혜훈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훌쩍 넘었습니다. 녹취록 터지는 순간 이거는 설명 아니고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덮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이 녹취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가장 갑질이 이제 1, 2등 다투던 여성분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국민의힘을 떠났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이혜훈인데,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고함을 치면요, 옆방까지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는데, 과연 이혜훈이가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청문회 입구 문턱에서 입구 컷이다 라고 하죠. 그렇게 끝낼 것이냐. 지금 분위기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요단강 건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후보 지명을 받고 청문회장에서 낙마를 한다라고 하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오케이 콜.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동안에 이재명을 향해서 그렇게 독서를 내뿜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손을 내미니까 아이쿠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이렇게 간 거니까 국민의힘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는요. 제명해버렸습니다.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요, 단순한 인성 논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직을 어떤 언어로 통제해 왔는지 소리로 증명해버린 사건이죠. 샤우팅. 야! 야! 이거 전화기로 들었다? 자괴감 들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6개월 차 인턴이었다라고 하는데 보름 만에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아니, 귀한 집 자식 공부 좀 하고 와가지고 이 나라에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배워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걷다 대고 야, 너를 죽인다. 아이고, 그것도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무섭고 더럽고 열받았겠죠. 그래서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자, 이혜훈은요, 정치적으로 바른미래당 계열을 거쳐가지고 국민의힘 여러 진영을 이동해온 인물이다라는 거죠. 원조 사성 간염입니다. 처음에 이회창 총재 퀴즈로 나경원, 조윤선, 이혜훈 이렇게 해서 발탁이 됐죠. 뉘집 자식 또는 뉘집의 며느리 이렇게 들어왔고 시아버지가 사선 의원이었고 김태호 내무부 장관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들어와서 어디로 갈아타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갈아탔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경에 처하자 유승민으로 갈아탑니다. 자, 유승민으로 갈아타서 선대위원장 이런 요직에 또 앉다가 유승민이 꼬꾸라지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갈아탑니다. 배현진 얘기가 아니라 이혜훈입니다.
자, 이번 사안은요, 한 사람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바미단 계열로 이어지는 배신의 정치, 그 잔존의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뻥, 이해훈 바미단 계열 배신자들 뻥, 이 두 개 쏟아내고 나면 국민의힘은 더욱더 강력한 질량으로 뭉쳐서 중도에게 흡입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감정이 격해졌다, 뭐 그때 분위기에 휩쓸렸다, 뭐 이런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 뭐 이런 사람이 국가의 장관으로 설 수 있느냐, 이재명 네가 원했던 판이 이거냐 라는 거죠. 이해훈 최강갑질 샤우팅의 실체, 지금부터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파 콘텐츠 강화를 위해 가지고요, 구독자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파 청년 기업부터 시작해서 농가와 소상공인들 직접 거래 트고요, 꼼꼼하게 검수해가지고 구독자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소개해주신 농가도 연결돼가지고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재구매해주신다라는 게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굉장히 우수한 상품,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제품들로 가득 채웠고요. 일단 무엇보다요, 우리 아이가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선정한 제품들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개된 녹취 문장들, 아우 거칩니다. 그냥 짧고 거친데요. 이 짧은 말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은 분명하죠. 뭐라고 했냐, 이거 한번 보시면 사실상 좀 충격입니다. 이 인턴이 트라우마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IQ 한 자리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인턴을 상대로 이 폭언, 고성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하면요, 이해훈에 대한 관련 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누락했다라는 이유로 인턴에게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 머리 IQ가 한 자리냐,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냐 라는 모멸적인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자, 해당 인턴은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보름 만에 그만뒀고요. 이해훈은 이 녹취가 터지니까 상처받은 분께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있었다면 이다라는 가정법을 두고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니 있었다고, 녹취가 까졌다고, 그리고 그 이제 피해를 본, 모욕을 당한 그 특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다 라는 가정법을 써가지고 사과를 했다. 이거는 진정성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 녹취가 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터져나갈 게 너무 많은데요.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면 민주당 지금 개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거 물어뜯고 싶고 돌리고 하기 굉장히 좋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찌됐든 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보유했던 추가적인 자료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이해훈은요, 더 이상 이게 덮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턴 사원에게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 보고도 보고를 안 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맘대로 짓거리고 떠들어 3분 가까이 폭언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이런 녹취를 수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 1, 2년 전도 아니고 사실 꽤 오래된 사건을 녹취를 들고 있었고, 이것을 사실상 뭐 국민의힘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보니까 뭐 MBC나 이런 데는 제보를 하지 않고 이제 TV조선으로 제보를 했는데, 왜 지금의 제보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고,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 유사한 폭언과 고성이 반복됐지만 단 한 차례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멀쩡하게 막 이렇게 뭐 고상한 척 하는데, 이거 사람에 대한 예의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이 고위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 모욕을 당했던 입장에서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녹취 공개를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훈의 말이요. 그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고 상급자가 아랫사람을 압박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언어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증언들 막 쏟아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성분 두 분, 그 두 분이 최고 갑질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다 장경태 같은 경우는 성추행으로 뻥 터지고 김병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 뭐 이제 갑질, 가족 갑질, 마누라가 구의원의 법화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게 뻥 터지고 강선우 같은 경우는 1억 받고 시의원 공천해줬다라는 의혹이 뻥뻥 터지고 이게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라도 묻혀지면 안 되는 사실상 범죄이긴 한데 이게 도를 넘었기 때문에 내부 고발로 인해 가지고 녹취가 터지고 증거가 터지고 증언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녹음이 일상화된 시대죠. 과거처럼 그 시절에 다 그랬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말은 기록으로 남고요. 그 기록은 권력자가 조직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해훈의 화려한 갈아타기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요. 끊임없는 지역구 이동, 개파, 변경으로 유혹되는데요. 지역구 4곳을 전전했는데 보수의 텃밭인 서초갑에서 3선을 했습니다. 이 서초갑에 문제가 가장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조은희가 뭐하고 있죠? 오세훈이와 같이 명태균의 뭐 이런 뭐 비단 주머니 안에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정당이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오세훈과 함께 하고 있는, 오세훈 위에 대가리는 누구? 시시때때로 별 보는 김종인이 할배가 있죠. 이 오세훈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요. 항상 중요할 때 김재섭이 같은, 김용태 같은, 이준석 같은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 개파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 지금 서초갑에 있는 조은희도 마찬가지로 이 오세훈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서초갑에서 이해훈이가 3선을 내리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요, 전투사들 안전빵으로 이 국회 입성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뭐 이제 보수 텃밭을 이용해야 됩니다. 서초갑, 강남갑 이런데 자기 사람 꽂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이터들, 전략적으로 공격수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 국회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역구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런 지역구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에서 필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자리에, 안전빵 자리에서 3선을 했다라는 건 사실상 이해 불가죠. 자, 서초갑을 3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울산, 보궐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서초 동대문에서 낙선하고, 서울 중성동을에서 패배하고 4곳을 거쳤습니다. 사실 서울 중성동을 이곳이요, 이 보수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이때 하태경하고 이해훈이가 이 공천 심사에서 이게 서로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하태경이가 떨어졌는데 이해훈이가 여기서 민주당에게 3,000표 정도로 패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해훈이 아니었다, 하태경이었다라고 하면 이 지역구가 국민의힘 지역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이 이해훈이가 네 집 며느리죠. 이런 것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자, 서초갑에서 3선을 했다라는 것부터가 이 당에서 매우 특혜를 주는 인물 부류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도, 그리고 충북도지사 선거에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권력욕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개파 변천사,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이회창 퀴즈 시작으로 박근혜 캠프 대변인 그리고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선의 1등 공신으로 활동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경에 처하자 이른바 바른정당으로 창당한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하면서 유승민계로 갈아탑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이 몰락하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유승민과 인연은 끝났다. 언제적 얘기냐
누냐라고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권을 비판하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게 전화를 받고 한 달 동안 은큼하게 지명을 받은 것을 숨기고 지금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 SNS 사진 기록 싹 다 지우고 디지털 세탁을 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 아시겠죠. 자, 이재명을 강하게 후보 시절부터 비판하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예산 수장으로 지명돼가지고 지금 딸랑거리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되자마자 과거 계엄에 대해서 옹호성 발언했던 건 판단 부족했고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분위기에 휩쓸렸다라고 사과를 했죠. 변명의 논리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장관직 수락이 개인의 영예가 아니고 나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면서 정당화했습니다. 말이야 방구야.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개딸들 용으로 딸랑거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그렇습니다. 이해훈이라는 사람 청문회에서 해명한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청문회에 올릴 수 있느냐 그 자체를 묻는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장관 자리는요 단순한 명예직 아닙니다. 숫자와 정책 이전에 사람을 다루고 조직을 조율하고 갈등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 가지고 어떤 언어를 써왔는지 그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 녹취 샤우팅 이해훈의 야!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의도에서 공식 발표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뭐냐? 현지 누나 전화죠. 강선우는 이미 현지 누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이해훈 차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해훈도 조만간 현지 누나 전화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